최지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질염에 대한 사연 두 가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질염이 있는데 수영장을 다니면 더 악화되나요? 수영 다니고 나서부터 외음부 부분이 많이 가려웠는데요. 냉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냄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질염이 있어도 수영장을 다녀도 될까요? 그리고 템포를 끼고 수영장에 가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사연은 질염과 수영장 그리고 템포가 중요한 키워드네요. 먼저 수영장의 물에 대해서 저도 좀 찾아보았는데요. 수영장은 첫 번째로 수영장 오는 사람과 세균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이고요. 두 번째, 우리 몸의 먼지나 땀, 체액 분비물, 소변, 대변, 생리혈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수영장 물에서 몸에서 씻겨 나간다. 또 세 번째, 수영장 물은 수질 관리를 위해 물에 염소를 불게 되는데요. 이 염소 처리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수영장에 대한 네 번째, 염소는 냄새 발생뿐만 아니라 안구 및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영장의 물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러한 수질 환경에선 웬만하게 건강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피부 트러블이나 피부 건조감 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특히 질염이 있으신 분들은 질 내부뿐만 아니라 외음부의 따가움과 가려움증도 동반하신 경우가 많으니 외음부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으며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나의 분비물, 그러니까 질염이 있으신 분들의 분비물도 수영장 물에 씻기게 되니 혹 가게 되면 반드시 수영장 물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도 필수이겠고, 분비물이 많은 경우는 타인을 위해서도 가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질염과 관련해서 템포에 대해 또한 말씀드리면, 템포는 첫 번째, 편리성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에 이롭지 않다. 두 번째, 질 내에 삽입하는 생리대로 질 주변부와 질 내벽에 상처를 줄 수 있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드물지만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고 하여 템포의 흡수력을 위해 사용된 합성 섬유에서 포도산 구균이라는 쇼크를 일으키는 증상이 있는데요. 고열, 근육통, 구토, 설사,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독소가 자궁으로 침투하면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야 물론 드물지만 질염 유발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반 생리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전 환자분 중 10년 정도 이 템포를 사용하셨던 분이 질염으로 내원하셨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과거력을 살펴보니 질염이 시작된 그 시기도 템포를 사용하셨던 시기와 비슷하셨던 경우도 있으셨어요. 따라서 답변을 정리하자면 질염 중에는 수영장에 안 가시는 게 좋으며,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질염이 있는 경우는 템포 사용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질염이 없더라도 템포는 질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시고, 질염이 있는 분에게는 템포와 수영장은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콤보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아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 보니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저것도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과연 잘 하고 있는 건가 고민만 생겨나고요. 특히 주말이면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랫부분도 간질간질 질염이 재발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생기네요.
스트레스와 질염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질염 유발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기는 힘들고, 특히나 육아와 직장 일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슈퍼맘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이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질염으로 저희 시즈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연령층으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가 20대쯤의 미혼 여성들이고요. 주로 질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음식 등을 비롯해서 일상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며 질염에 처음 노출되면서 본인이 질염인지도 모르고 방치되어 만성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주로 이러한 분들에게는 세균성 질염, 칸디다 질염, 성관계와 관련된 질염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갱년기와 폐경기의 40대 후반의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세균성 질염보다는 위축성 질염이 있으시고 질건조감과 동시에 뭔가 모를 불편감으로 오래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산부인과 진료 시에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조금만 오래 앉아 계시거나 차를 오래 타셔도 외음부 주변이 습해지면서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셨던 경우가 꽤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 주신 분의 보통 연령대이신데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대부분 출산 이후 5년 안에 이러한 질염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육아와 출산 이후 육체적으로는 힘드신데 일과 육아에서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한 병원을 가실 시간적 여유도 없으셔서 가볍게 질염 증상이 있어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간 증상이 심해지시면 산부인과에 가셔서 질정이나 항생제, 소독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이런 경우도 잠을 못 주무시거나 아이들과 여행을 가셔서 신경을 많이 쓰셨거나 일이 많으셔서 야근 등을 하시면서 피로와 더불어 다시 질염이 재발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질염은 여성이 감기라고 말하듯이 1년에 한두 번 감기가 걸리듯 질염도 걸릴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산부인과 치료 후 1, 2주 안에 또 재발이 계속되면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질염으로 가게 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출산 이후 면역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잦은 질염에 걸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 시즈에서는 면역력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질염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질염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지켜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질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팬티 라이너 대신 속옷을 자주 갈아입어 주시고 이런 팬티 라이너는 오래 착용하고 있을 경우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질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세정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잦은 청결제, 질세정제는 질내 산도가 무너져서 질내 면역력을 담당하는 유익균이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스키니진이라든지 스타킹 같은 딱 붙는 옷은 피해 주시고 입으셨다면 꼭 숨을 쉴 수 있도록 집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옷들을 입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성 유산균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의 질내 면역력을 담당하는 락토바실러스 균이 함유된 여성 전용 유산균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다섯째, 쉬즈 한의원의 질염 해독제인 궁청수로 평소에 관리하기입니다. 저희 쉬즈 한의원의 궁청수는 화학 성분 없이 100%의 한약으로 이루어진 바르는 질염 치료제입니다. 평소 생리 전후 라든지 배란기증 질염이 심해질
요인이 있을 때에도 이런 궁정수로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음식들 중 밀가루 음식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지방이 늘 수 있는 음식들도 피해주세요. 시주의 증상별 처방되는 다양한 한약 치료와 질염의 경중에 따라서 단계별 치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더 궁금하신 점은 카톡 아이디 쉬즈아니원 자궁센터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쉬즈아니원 부산점 최지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